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용익물건으로 갑니다. 용익물건 파트에서는 두 문제인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지상권, 한 문제가 전세권 파트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지역권은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상권의 개념으로 갑니다. 자, 279조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체크할게요.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를 그 객체로 한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건이죠. 즉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용익물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용익물건입니다. 자, 소유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심화반에서는 이 파트에 관한 판례도 검토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파트에 판례가 출제가 된 법 없지만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개념의 본문을 갑니다. 지상권은 대표적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입니다. 근데 그 객체는 타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데 타인의 토지를 왜 빌려서 사용하느냐? 그 목적이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공작물을 지어서 수목을 심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체크할게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점유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념상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죠? 따라서 원칙, 민법상 지상권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 파트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지문입니다. 우리 시험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판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판례를 빼놓고는 일단 진학합니다. 자, 1번 판례 정도만 일단 이번 기본반에서는 설명할게요. 지상권은 용익물건이죠.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 체크할게요.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공작물의 수목이 현존할 필요가 없죠. 즉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 등도 독립한 물건이죠, 그죠?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토지에 건물 등이 현존할 필요가 없다, 그죠? 또한 지상권 성립 이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판례 일단 기억을 하시고,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 토지에 지어져 있는 건물 등 지상물도 독립한 물건의 객체. 따라서 지상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 등이 미리 현존할 필요가 없고 지상권 존속 중에 건물 등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본 판례. 자, 나머지 판례들 우리가 심화반에서 검토를 합니다. 자, 임차권과의 비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임차권까지 다 배우고 복습 정도로 가볍게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상권의 취득으로 갑니다. 당연히 지상권도 다른 물건 일반의 취득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원인 거죠. 원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186조, 187조입니다. 근데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용어 설명이요. 지상권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지상권으로 빌려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합의라는 물건행위 플러스 뭐요? 등기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기존 지상권을 사고 팔 수도 있죠. 유언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 그냥 느낌 정도만. 그 다음에 상속 등으로 187조 법률 규정에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손대지 마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죠. 따라서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어도 법이 정하는 상속적인 사실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지상권 취득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손대지 마세요. 점유 취득 시효는 유일하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었죠. 그죠? 어떤 점유 취득 시효는 지상권 등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지상권도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간 점유 사용하고 엔드 등기까지 해야만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복습을 했습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이 부분은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법은 지상권의 경우 최장기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죠? 최장기는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입법자는 지상권의 경우는 최장기임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최단기간만 제한하고 최장기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자, 280조는 기본입니다.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자, 1호 석조 건물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모든 수목이죠. 즉 건물은 견고한 건물만 30년이에요. 근데 수목은 종류 불문하고 최소 30년. 2호 견고한 건물이 아닌 기타 나머지 건물은 15년. 그 다음에 3호 건물 위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은 5년입니다. 자, 2항 그래서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금방 읽었던 기간보다 짧으면은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최소한 30년, 15년, 5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281조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볼 것이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은 존속기간 30년,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이라면 15년, 공작물이라면 5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2항 정도만 체크할게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죠? 즉 지상물의 종류를 따로 아직까지 정한 바 없다. 그때 우리 법은 어떻게 해요?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을 설정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그때는 전조이요.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존속기간은 몇 년이 돼요? 15년이 된다. 그죠? 15년. 자, 그 다음에 최단기간 제한이 있고 최장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그 존속기한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83조는 중요 표시를 하세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기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이 교정이 그대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83조가 토지 임대차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내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이나 수목 등을 심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빌렸죠. 근데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된 자본을 충분히 회수하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하나가 지상권의 경우는 최장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최단기를 보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데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다시 2차적으로 투자의 회수책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의 보장책을 마련합니다. 자,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등, 즉 지상물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한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지상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계약의 갱신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1차적이죠. 1차적으로 먼저 계약 갱신을
설정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청구권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2차적으로 설정자가 응하지 아니하면은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치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 형성거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토지 임대차 파트에 출제될 수 있다. 바로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바로 청구 못하죠.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계약갱신되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만 2차적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84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으로부터 우리가 봤던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된다 그죠.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은 할 수 없으나 그보다 장기는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 1차적으로 뭐요? 지상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 말 그대로 뭐요? 청구권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설정자가 응하지 않으면 뭐요? 지상권자가 설정자를 상대로 지상물의 매수를 일방적으로 청구를 한다 그죠? 그럼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에는. 체크할게요. 다만 지상권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매수 청구는 한계가 있죠. 그죠?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임대차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의 소멸의 이유가 지상권자의 잘못이 있죠. 즉 치료를 약정하는데 지상권자가 자신의 채무인 치료를 지급치 않더라. 그래서 이 같은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설정자가 일방적으로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다른 말로 뭐요? 지상권자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임대차도 똑같죠. 앞으로 그때 할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도 임대차가 소멸한 이유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의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요? 지상권자 임차인에게는 이와 같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의 소멸에 따라도 그 원인이 지상권자의 치료 연체를 위한 채무 불이행의 그 이유가 있는 경우 지상권자에게는 계약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예, 기본 지문이요.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을 갑니다. 당연히 지상권은 용익 물거이기 때문에 그 객체는 타인의 토지죠. 따라서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뭐요? 점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의 본체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설정 행위로 정해진 목적 범위 안에서 토지를 자신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미 우리가 해당 파트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똑같아요. 본격적으로 상린관계 파트는 우리가 아직까지 기본 이론 시간에는 조문 안 읽었습니다. 우리 지금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이웃하는 토지들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 파트에 실린 상린관계 규정은 토지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요? 토지 이용권이 수반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에도 그대로 뭐요? 준용이 된다 그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 간 또 뭐요? 지상권자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즉 한마디로 지상권의 경우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전세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임대차에도 뭐요?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라면 뭐요? 그대로 준용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판례 체크만 해두시고 우리가 다음에 쳐볼게요. 자, 지상권의 처분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물건과 채권은 둘 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근데 그 양도성의 범위가 물건의 양도성은 뭐야? 절대적이더라. 근데 채권은 뭐야? 성질 또는 당사자 간의 의사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양도성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뭐요? 자신이 가진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 그 토지를 타인에게 뭐요? 임대할 수 있다. 설정자와의 계약이 있더라도 그 계약은 뭐요? 무효죠, 그죠? 무조건 처분할 수 있는 282조는 강행법규, 절대 양도성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무조건 처분할 수 있다. 자, 볼게요. 그래서 판례. 기본 판례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어요. 체크할게요.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상권과 엔더 뭐야? 지상물을 함께 처분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유관체 뭐야? 지상물만을 처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야? 지상물 소유권 유관체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지상권인 거 뭐야? 우리가 배우는 보통 지상권뿐만 아니라 법정 지상권도 뭐야? 지상권이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도 성립 요건만 다를 뿐 성질은 똑같죠.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도 뭐요? 똑같이 지상권은 뭐요? 유관체 지상물만을 처분할 수도 있고 뭐요? 반대로 지상물은 자기 것을 그대로 남겨둔 채 지상권, 법정 지상권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통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은 성립의 요건만 다를 뿐 성립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제될 수도 있고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요. 치료의 직업 제목 체크할게요. 앞서서 개념 파트에서 봤습니다. 지상권자는 건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뭐요?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용익 물권자지만 그 토지 사용 대가인 치료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원칙 무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유상이다 그죠. 치료 직업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요. 제목만 보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민법 총칙 첫째 주에 배우는 거죠.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으로 해석되는 것. 각종의 대금, 정감 청구이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치료 약정이 있었다. 근데 약정한 치료가 어떤 조세 등의 부담의 정감 등으로 뭐요? 장래를 향해서 적당치 않게 된 경우에 양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각종의 소멸 청구도 똑같죠. 형성권. 즉 지상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다면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약정한 지료를 몇 년요? 2년 이상 지체하면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료 연체를 위한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에게 계약갱신, 지상물면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요거만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매청권 다 인정이 됩니다. 자, 1번 판례만 체크할게요. 이번에 저는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다면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죠.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인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죠. 보세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지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에 관해서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체크할게요. 당사 약정이 있었더라도 지료에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서 뭐요? 무상의 지상권이죠. 자, 볼게요. 그러면 갑은 지상권 설정자죠. 당사자 간에 토지 사용대가인 지료 약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등기한 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양수인병은 유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게 됩니까?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게 돼요?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게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치료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로써 뭐요?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치료약정을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한 법 없다면은 어림어요. 병에 대해서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유상이 아닌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새로운 지상권을 취득한 양수인을 상대로 장래 지상권 정감 청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 연체를 이루며 소멸도 청구 못하죠. 그죠? 이전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 일반의 소멸 사유. 똑같죠? 네. 공통된 소멸 사유.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등 있으면 지상권을 소멸합니다. 그다음 지상권 파트 특유의 소멸 사유는 우리 금방 하나 봤다. 그죠? 즉, 치료 연체를 위한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지상권을 포기하면 지상권 소멸하죠. 근데 물어볼게요. 포기는 186조입니까? 187조요? 포기는 원했으니까 뭐야? 186조에 따라 등기까지 있어야 한다고죠. 그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 소멸 사유는 독자적으로 당연히 출제가 될 리가 없어요. 해당 파트 186조, 187조 파트에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요?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서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건물을 철거하고 공작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제거를 해버리면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입니까? 불리요? 불리죠. 그래서 설정자 척각경,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지상권자만 가지는 게 아니죠. 즉 설정자도 이와 같은 경우에 지상권자에게 그럼 내가 사겠다 그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입니다. 이 경우 설정자는 상당 가액을 제고해서 뭐예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뭐야? 설정자에게도 인정이 되죠. 그죠? 그때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는 요건에 제한이 없죠. 그죠? 근데 지상권자가 매수를 청구하려면 뭐요? 1차적으로 뭘 먼저요?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설정자 응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붙었어요. 근데 설정자는 그와 같은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차이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체크할게요. 마지막 줄. 지상권자의 경우요. 필요비 사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죠? 자, 왜냐? 우리가 전세권 파트에서 다시 볼 거예요. 지상권의 경우 경관, 건물, 수목 등의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은 최소 몇 년요? 30년이 보장이 되죠. 근데 전세권은 10년이 최장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전세권의 경우 전세 목적물이나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사안 청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에게는 그 같은 규정은 없지만 뭐요? 당연히 균형상 지상권자에게도 뭐요? 일반적인 토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은 누구 부담이어야 한다? 지상권자 부담이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 사안 청구는 인정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파트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는데 필요비 사안 청구권이 인정되는 자는 뭐야?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자에게 우리 시험 보면서 인정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임차인밖에 없어요. 그죠? 즉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그중에 필요비 사안 청구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네, 전세권자고 뭐야? 지상권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익비는 당연히 인정되죠. 그죠? 유익비. 즉 지상권자가 토지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때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던 요건하고 똑같아요. 언제요? 지상권이 소멸한 당시에. 자, 누구가 선택합니까? 회복자죠. 그죠? 회복자가 당연히 토지 소유자죠. 그죠?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들은 뭐예요? 정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건 여기서는 보지 마시고, 뭐는요?
지상권자에게는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죠? 그 차이점. 자, 특수지상권요. 저 금방 봤던 보통지상권은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 합의 따라서 등기로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 취득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법정지상권도 인정하고 판례는 뭐야? 더 나아가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까지 인정을 합니다. 자, 인정하는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토지는 갑소유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건물은 을이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독립부동산이죠. 근데 논리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토지 이용권의 확보는 지금 배우고 있는 지상권 제도도 있고 전세 제도도 있고 뭐요? 임대차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용대차도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와 같은 이용권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그럼 토지 소유권자는 소유권에게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일정 요건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서 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취득을 인정하는 규정을 민법에서 2개, 나머지 특별법에서 2개, 총 4가지 격을 둡니다. 자세한 해당 파트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특히 시험 범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저당권 실행을 위한 법정지상권만이 우리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근데 판례는 뭐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뭐요? 간섭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취득을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건물의 소유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볼게요. 판례는 어떤 요건 하에서 처음에는 뭐요?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유불문, 매매, 기타 원인, 그죠? 이유불문, 기타 원인으로 이유는 불문합니다. 뭐 매매가 됐든 뭐요? 뭐 정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원인 불문하고 사후에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뭐요?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에서 취득하는 뭐요? 지상권을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한다 그죠? 즉 187조 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처음에는 일단 양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예요? 원인 불문, 매매 등 원인 불문입니다. 원인 불문하고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간섭법에서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을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자, 187조입니다. 따라서 제목만 체크할게요.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더라도 뭐요? 누구에게나 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지상권을 뭐요?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자, D거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즉 요건만 다를 뿐 그죠? 성립하면 우리가 봤던 보통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존속기간은 뭐예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이 되겠죠, 그죠? 경관 건물이라면 30년, 기타 건물이라면 15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체크할게요. 앞에서 보통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인정되면 누구에게 극히 불리합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극히 불리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유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때까지 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통 지상권은 약정이 있는 경우만 지로 지급 의무가 발생했죠.
근데 법정지상권,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지료는 뭐예요? 액은 협의가 안 되면 일방의 청구서 법원이 결정을 하지만 지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볼게요. 1번 판례만 이번에 잘 볼게요. 일단은 간섭부사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뭐예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일단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그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 보존 등기가 된 건물일 필요 없다. 그죠? 일단 건물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간섭법사의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 건물이 보존 등기된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죠. 그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단은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고 뭐요? 처음에는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뭐요? 그 이후에 원인 불문하고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건물 소유자를 위한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건물은 허가받은 건물, 보존 등기된 건물일 필요 없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일단 해당 파트에서 보는데 법률 규정에 한 지상권 취득이죠. 따라서 187조입니다. 민법에는 두 가지. 전세권 보호를 위한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우. 나머지는 민사특별법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따라서 공통점은 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187조죠. 따라서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한 지상권은 뭐예요?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할게요. 법정지상권은 법에 의해서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민법. 그죠? 네,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자, 구분지상권으로 갑니다.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금방 우리가 지상권, 보통의 지상권. 보통의 지상권은 그 객체가 뭐예요? 타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때 지상권의 범위는 토지의 지표 부분입니까? 토지의 공중 지하 전체 밑이에요? 전체 밑이죠. 전체 밑입니다. 자, 근데 구분지상권 예컨대 우리가 기초반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가 지하철을 건설해서 어떤 대중교통의 어떤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고자 합니다. 근데 토지 공중과 지하를 전체를 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지하의 일정 공간만 빌려 사용하면 되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설정되는 지상권은 뭐예요?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자, 체크할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 여기다 보니까 뭐예요? 수목은 빠졌죠. 그 부분요. 언젠가 하면 집어넣을 거예요. 중개사 시험은 이미 집어넣었어요.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를 목적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왜? 금방 도입 부분에서 보통의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공중과 지하 전부를 지상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그 중에 뭐예요? 일정 공간만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정되는 지상권입니다. 근데 수목을 심어서 소유하려면 뭐예요? 일정 공간만 빌려서 사용할 수 없죠. 지하와 공중 전부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은 설정이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자,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 행사에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험은 2항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미 뭐예요? 그 객체인 토지 위에 타인이 뭐예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든지 뭐예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토지를 빌린 자들은 지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은 뭐예요? 서울시에 빌려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미 뭐예요? 전세권자 등이 있더라도 볼게요. 1항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그 토지 사용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하는 권리 가진 자 전원의 승낙. 네, 전원의 승낙. 이거 체크할게요. 한번 출제됐어요.
즉 이미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런 자들의 전원의 성락이 있으면은 일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 구분지상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상권 행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심화 시간에 이 부분을 토대로 판례만 출제된 판례를 조금 더 교과서 있는 판례들을 심화 시간에 다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출 지문을 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가 떴느냐. 아직까지 제가 설명 안 한 지문들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생략하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장 지상권 파트의 기본 지문이요. 지상권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일방적으로 설정자에게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경우는 그때는 매청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됩니다.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는 지상권자에게는 매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2번 지문 넘어갈게요.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다음 3번 지문. 기본 판례.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지상물인 건물도 독립한 물건이죠. 지상권자는 지상물만을 양도할 수 있고 반대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다음 4번도 넘어갑니다. 아직 안 했어요. 판례. 자, 5번 판례.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은 359페이지요. 359페이지.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안 되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죠? 자, 이 부분이 그대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 볼게요. 이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기 때문에 지상권 취득에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취득한 지상권을 타에게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등기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자가 건물과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같이 양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근데 아직까지 건물이 됐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아직까지 지상권은 등기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토지 소유자인가 이자에게 소유권에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자는 등기치 않아서 지상권을 취득한 바는 없지만 지상권자와 계약을 통해서 적법한 계약이 있었죠. 그럼 계약의 효로서 이자는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잖아요. 있고 이자는 당연히 지상권도 취득했지만 이게 등기만 못했을 뿐이죠. 그럼 채권자죠. 이자는 누굽니까? 채무자죠. 그죠? 그럼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해서 최종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입니다. 이자는 최종적인 의무자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직까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자에게 소유권에게서 건물 철거, 토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이거 지상권 취득 못했지만 적법하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자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이 부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가 거기도 설명되지만 똑같은 논리 계속 반복될 거예요. 즉,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적법하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매매를 가지고 볼게요. 복수입니다. 아직까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한 번 없다. 등기 안 했어요. 소유권 취득 못했죠.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그때 소유자인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게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자는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적법한 매매 계약에 의해서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토지 소유권 취득 못했다. 그때 갑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형식상 지어서 이 자리에 소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똑같이 적법한 여러 매매 계약에서 권리자로부터 뭐요? 그 사용권을 확보한 자. 그럼 금방 봤던 판례 똑같아요. 즉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 취득에는 등기 필요 없죠.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했더라도 이건 뭐야? 아직 지상권 취득 못했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자죠. 적법한 권리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요?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자를 상대로 적법한 사용권 있는 자를 상대로 뭐요? 건물 철거,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없다. 그럼 한마디로 누구에게만 불적법한 뭐요? 점유자를 상대로 먹죠. 예. 원인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질문 아직까지 판례에서 소개 안 됐기 때문에 심화반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지역권은 일단은 이번 회차에서는 개념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뭐야? 거의 없어요. 딱 하면 출제가 됐어요. 출제되더라도 지역권은 조문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개념. 지역권자는 일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뭐야? 이용하는 권리. 거기다 적게요. 따라서 뭐야? 이 장은 배타적인 점유 사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자는 타인의 토지를 뭐야? 자신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익 물권자이지 자기만이 타인의 토지를 뭐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배타적 점유 사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그래서 기초반에도 이런 예를 들었다 그죠? A 토지는 도로로 통할 수 있죠. 근데 B 토지는 뭐요? 도로 통할 수 없죠. 그래서 도로 통하기 위해서 뭐요? B 토지의 편익에 서 뭐요? A 토지 일부분을 통행을 위해서 당사자 합의로서 지역권을 설정을 해서 B 토지 소유자가 뭐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자는 뭐요?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의해서 그 타인의 토지를 일정 부분은 뭐요? 이용만 할 수 있죠. 근데 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범위에서는 A 토지 소유자도 여전히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똑같이 뭐요? C 토지도 있다면 C 토지 소유자도 통로로 통할 수 없어요. 똑같은 목적어에 같은 토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는 거예요. 그 부분 주의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해서 뭐요? 객체는 타인의 토지죠. 똑같은 토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편익을 받는 뭐요? 자신의 토지를 요익지. 편익에 제공되는 뭐요? 타인의 토지를 뭐요? 성역지를 한다 그죠? 예. 그 순서 정도. 그때 개념에서는 이 부분 혹시나 속일 수 있어요.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죠. 그래서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에 의한 권리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편익에 의한 지역권은 민법상의 지역권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3번 일몰일건주의 원칙상 편익을 요하는 토지는 뭐예요? 한 필지여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는 뭐예요? 용익물거이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 일부러 상관없죠. 그 다음 여기 딱 한번 출제됐어요. 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와 성역지가 반드시 뭐야? 인접한 토지일 필요 없다 그죠? 자, 여기가 물이 샘솟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용수를 뭐요? 끌어오기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하는 토지일 필요는 없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미 우리가 조문을 써봤는데 지역권 성립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을 한다 그죠?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제공해서. 근데 그 토지 사용 대가가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죠? 따라서 원칙
무상입니다. 다음 당사자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물거기 때문에 양도 상수할 수 있고 존속 기간은 뭐야? 아예 민법에서는 장단기 전혀 제한 규정이 없죠. 따라서 영구 무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은 만약에 뜬다면 292조인데 조문은 지금부터 외울 필요 없어요. 개념 정도만 보시고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한번 딱 출제가 됐어요. 한번.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비배타성에다가 제목을 적을게요. 비배타성. 지역권. 자, 비배타성 찾죠? 거기다 체크하시고 앞에서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요? 지역권자만이 배타조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토지의 표현을 위해서 뭐요? 타인의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끔 이용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비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 점유 사용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는 뭐요? 방해치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도 뭐요? 그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항 성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에서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때 전화의 경우 성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의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상정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비배타적이기 때문에 보면요, 설정자도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범위에서 같이 공동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지역권이 뭐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의 뭐요? 내용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지역권이 뭐요?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일단 넘어갈게요.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마지막에 지역권이나 물권적 청구권. 자, 복습해 볼게요. 지역권도 당연히 물거이기 때문에 침해가 있으면 지역권자는 지역권에게 물권 정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기본. 지역권은 저당권과 더불어 뭐요? 그 객체인 타인의 토지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근원은 없죠, 그죠? 근원은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 방해 제거 예방만. 즉 지역권은 배타적인 점유 사용권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18회차 유일하게 한번 떴어요. 그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다음 회차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전세권 이하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